일본의 한 법원 밖에서 만세를 외치는 일본인들. 이들이 이렇게 감격한 이유는 바로 48년 전 4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 붙잡혔던 사형수가 풀려났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 30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 아무도 없는 길가에 침묵을 뚫고 불길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지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줄줄이 달리는 소방차들이었는데, 그 소방차들은 해안을 따라 나 있는 철도 근처의 주택가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엔 한 집이 맹렬한 속도로 불에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불길은 2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새까맣게 타버린 집안에서는 4명의 시체가 발견됐죠. 피해자는 40대의 후지오와 아내 치에코, 그리고 부부의 차녀인 후치코와 장남 마사이치로였고, 후지오는 현지에서 오래된 된장 공장인 코가네 된장의 전무였습니다. 하룻밤에 일가족을 저승으로 끌고 간 화재를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누군가 미심쩍은 냄새를 맡게 됐죠. 어라? 무슨 냄새가 나는데? 이거 가솔린 냄새 아니야? 그건 공중에서 떠돌고 있던 가솔린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4명의 시신의 가슴이나 등 쪽에선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것 같은 자상이 남아있었는데, 현장을 수색하던 도중 경찰은 칼날 부분이 녹슨 12cm 정도의 목공용 칼을 발견했죠. 경찰은 누군가 살인을 숨기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뒤 수사를 시작했고, 집안을 조사하던 도중 철도를 향해 나 있는 출입구 쪽에서 진흙이 묻은 더러운 가방을 찾게 됐는데, 그 안엔 현금과 수표 따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본 경찰은 범인이 돈을 노리고 후지오의 가족을 공격했다고 생각했는데, 후지오 가족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일 거라고 확신했고, 경찰의 수사망은 곧 후지오가 전무로 있던 된장 공장의 관계자들로 좁혀졌죠. 그리고 하카마다 씨, 경찰입니다. 사건 발생 49일 후 경찰은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이름은 하카마다 이와오. 그는 전직 프로 복서였는데, 은퇴 후엔 후지오의 된장 공장에 취직했고 공장 직원들이 지내는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카마다는 화재 당시 기숙사에서 자고 있다가 밖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진압을 돕기도 했는데, 하카마다를 체포했을 때 그가 지내고 있는 숙소를 수색한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건 숙소 안에서 하카마다의 것으로 보이는 잠옷을 찾았는데, 거기에 혈흔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하카마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그 잠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하카마다는 お前らどうしても犯人だって使ってんだから俺をそんなペンサンテのこと言うじゃない腐れたくもなるよみんなに犯人だお前だろって自分がやったなら触って言うよ俺だって男だよなもんなんで知らないよ俺は知らないよ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죠. 그런 하카마다를 취조한 경찰은 모든 걸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그 결과 범인은 하카마다로 나왔다며 그에게 더 이상 부인하지 말고 자백하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증거란 바로 하카마다의 잠옷에서 발견된 혈흔이 후지오 가족의 혈액형과 일치했다는 거였죠. 심지어 후지오의 된장 공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오게 되는데, 경찰의 말에 하카마다는 결국 그렇다는 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카마다를 감옥으로 보낸 그 증거는 몇 년 뒤 그를 자유롭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시즈오카현 바닷가 마을에서 일가족이 몰살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범인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49일이 지났을 때 김영사는 현지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고 연락해왔죠. 경찰이 피해자 하시모토 후지오의 부하 직원인 30세 된장 공장 직원 하카마다 이와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본 이유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혼자 공장 2층에 위치한 직원 기숙사방에 혼자 있어서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의 손에 살인과 방화를 저질렀을 때 생긴 것 같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하카마다가 공장의 매출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지오 가족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 마지막이자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입고 있던 잠옷에서 나온 혈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건이 진행되던 와중 경찰청의 과학경찰연구소에서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입수했는데,
그건 경찰이 하카마다를 범인으로 확신한 증거인 잠옷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혈흔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잠옷의 어디에서도 혈액형을 특정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였죠. 저는 현지 경찰이 주장한 증거들의 신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마치 그 의심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경찰 측에선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공장 안에서 피가 묻은 옷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해온 건 코가네 된장에서 일하고 있는 총무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에 있는 탱크 내부에서 녹색 바지와 반소매 V카라 티셔츠와 검은색 셔츠, 하얀색 남성용 속옷과 감색 바지 등 총 5벌의 옷을 찾았다고 했는데, 옷이 발견된 탱크엔 된장이 들어있었기에 옷은 당연히 된장 범벅이었지만 혈흔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죠. 총무 과장은 그 옷들을 찾자마자 단박에 그게 하카마다의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카마다가 이것과 같은 옷을 입은 걸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했죠. 그 제보를 들은 경찰 측은 빠르게 하카마다가 범행 당시 잠옷을 입었을 거란 주장을 철회하고 탱크 안에서 찾은 5벌의 옷을 입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그 옷이 발견되기까지 이미 긴 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어떻게 된장에 오랜 시간 절여진 옷에서 혈흔을 찾는 게 가능했던 걸까요? 사건 당시 경찰은 된장 공장을 이미 수색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역 관공서의 직원이 사건 후 절차대로 수색 대상이었던 공장을 확인하며 탱크도 전체적으로 막대기를 휘저어가며 확인했지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경찰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하카마다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5벌의 옷들은 오히려 그가 체포된 후 심어진 가짜 증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들만큼 믿을 수가 없었던 건 바로 구류 상태로 취조를 받던 하카마다가 자백을 했다는 점이었죠. 초반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던 그가 체포 20일째야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취조 과정에 무슨 특별한 점이 없었는지 생각하게 됐고 이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렵게 현지 경찰의 창고에서 찾은 그날의 취조 녹음 테이프는 하카마다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경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카마다가 자백을 하기 전날 진행된 취조에서 하카마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앞에 앉은 수사관은 계속해서 그에게 네가 4명을 죽였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저는 경찰 관계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하카마다의 취조는 하루에 평균 12시간 이상 진행됐고 하카마다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수사관들은 취조실 내에 요강을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카마다는 모든 시야가 트여있는 좁은 취조실에서 그 요강을 사용할 때마다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취조 과정에서 구타와 폭언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하카마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관이 세뇌를 하는 취조 녹음 테이프는 있지만 정작 하카마다가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은 진술조사만 있을 뿐 어디에도 녹음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단어는 바로 엔자이였죠. 엔자이란 일본말로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뜻하는데, 무죄 추정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일단 형사법정에 세운 뒤 무조건 유죄로 낙인 찍는 일본의 망가진 사법 시스템 때문에 탄생한 단어였습니다. 하카마다 또한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을 하지만 엔자이의 피해가 아닌지 의심하게 됐는데, 그의 범행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도 전에 김영사로부터 하카마다가 시즈오카 지법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물적,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도 검찰과 사법부를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하카마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4명의 사람을 죽이고 방화를 저지른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거였죠. 저는 경찰이 조사했던 수사 대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때 미심쩍은 소문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후지오 일가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생존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님 댁에서 자고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후지오의 장녀인 하시모토 마사코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마사코와 교제 중인 남자가 바로 후지오가 전무로 있는 코가네 된장의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전무인 후지오와 격리 사이에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놀랍게도 격리가 회사 자금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코가네 된장에 야쿠자 출신인 직원이 있고, 그 격리가 바로 그 야쿠자 출신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1980년에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하카마다는 첫 번째 재판부터 경찰에 의한 강압적인 신문 때문에 한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하카마다 측은 항소했고, 그 중심에 그의 누나인 히데코 씨가 있었죠. 히데코 씨는 동생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하카마다가 프로복서였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일본 프로복싱 협회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무려 44년 동안이나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때 열린 재심 공판에서 하카마다의 변호인단은 경찰이 증거라 주장한 잘못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신청했고, 코가네 된장 매출금을 하카마다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범인임을 뒷받침한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인 5벌의 옷에 대해선 된장에 절여져 있었다면 이후 혈액을 감정할 수 없다는 실험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죠. 결국 5벌의 옷에서 나온 혈흔은 변호 측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 공판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가공됐다는 결론을 받게 됩니다. 2014년 법원에서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무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밝혀진 상황에서 구금을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사의 판단 아래 이례적인 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47년 7개월 만에 하카마다는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8세가 되었을 때였죠. 몸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다시 한번 재판에서 무죄가 결정되기 전까지 누나 히데코 씨의 집에서 살면서 10년 6개월 동안 사형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2023년에 무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재판이 열린 이후에도 하카마다의 몸은 이미 오랜 감옥 생활과 노화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미 감옥에서부터 그는 환각과 망상 증상을 보였고, 그 때문에 누나 히데코 씨의 면회를 거부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 하카마다는 심리 출석을 면제받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9월 25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인 하카마다 이와오는 일본 역사상 가장 길고 유명한 법정 공방을 끝내고 무죄 판결을 받아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원 밖에 모인 하카마다의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는데,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사형에 대한 공포로 피폐해진 하카마다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걸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무죄를 판결받은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私もやっと無罪の完全な無罪なものが見られまして 그리고 하카마다의 무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떠오른 것은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였냐는 문제였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는 바로 유가족인 장녀 마사코에 대한 이야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사코와 교제 중이던 격리가 사건 전에 공장 내부에서 돈 문제를 일으켰는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의아해했고, 공장 내부의 야쿠자 출신의 직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그저 장녀 마사코에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2014년 3월 28일 마사코가 67세의 나이로 돌연사하면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그녀의 유가족은 살아남은 마사코가 사건의 배후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 번에 4명의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공포를 알지 못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하카마다의 변호단은 나라에 약 18억이라는 형사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하카마다는 범인이 공장 관계자일 거라고 단정지은 경찰의 수사망에 잘못 걸린 무고한 피해자였죠. 그 어떤 것도 하카마다가 4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했던 피해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